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그 기보 보시면 그 상변부터 중앙까지 전투가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이루어진 바둑이고요. 중앙의 백에 대한 공격이 오늘 강의하는데 중요한 이제 강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기보 보기 전에 공격의 기본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편 도를 공격할 때는 근거 뺏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를 안 뺐으면은 그냥 살아버리니까요. 아주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근거를 뺐는데 특히 집도 벌어가면서 근거를 뺐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을 여기 좀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지금 이 상전의 이 형태는요, 흑이 백을 공격할 때 아주 통렬한 급소가 있는 겁니다. 그 급소가 어디냐?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끈차는 수를 노리는 거죠. 이제 이렇게 봤겠죠, 보통. 그러면 여기가 또 선수예요. 이 선수가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잡는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가 선수가 됩니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는 순간에 받아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요 모양이 두 집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달려서 집도 좀 빼앗고 두 집 안 나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절제 백은 곤마가 돼버리죠. 아주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이 자리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실전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쓸모가 많습니다. 이 맥은요. 이 수가 왔을 때 백은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 달리는 수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쪽을 좀 굳혀줘도 이렇게 지켜두는 게 정수예요. 지켜두면 한 10집 나고 완생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해서 여기를 당하면 아주 괴로운 형태가 돼요. 선수로 집 모양이 파괴되면서 곤마되는 게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급소는 실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형태가. 여기 급소요. 이 비슷한 급소 이쪽 한번 보시죠. 이 백을 공격하는데 지금 보통 이렇게 선수 이제 하면은 가장 알기 쉽죠. 이제 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민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공격하게 되는데, 선수로 이쪽 뭐 달리는 수 같은 걸 없애가지고요, 집 모양을 뺐는데 성공했는데 뭐 이렇게 해도 한 80점 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통렬한 급소가 있는데 이렇게 날일자 하는 겁니다. 날일자. 이 형태랑 같은 날일자인데요, 이 선으로요. 이 날일자를 두면은 받아야 되죠. 요렇게 받으면요, 요렇게 또 선수가 돼요.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태는 아까 입구자 들여다본 것보다는 흑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요런 데가 좀 나중에 역습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젖히는 수를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서 여기 교환까지 되면 훨씬 이 입구자보다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입구자에도 80점 드리지만 이렇게 두면은 120점 드립니다. 20점은 뭐 나중에 뒀다 쓰시면 됩니다. 100점 만점이니까. 근데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수는 악수예요. 막아둡니다. 막아두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이게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구자로 여기 끊는 수를 선수로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이쪽 끊는 수가 있어서 역시 이거 뭐 하나 놔야 돼요. 대학수죠. 네, 다시 후수로 온다면 대학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이렇게 두셔도 뭐 괜찮은데 이렇게 두면 훨씬 이제 날카로운 공격이 된다. 네, 그런 얘기고요. 이 날일자 이 패턴이 비슷해요. 변에서 이 선에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것도 이제 같은 형태의 공격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요 백을 공격하는 급소가 어딜까요? 이건 눈에 잘 보입니다. 이 급소는요. 여기죠. 여기요. 네, 뭐 날일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는 이제 장문의 급소라는 겁니다. 이걸 왜 장문의 급소라고 하냐? 돌이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요도를 잡는 수가 이 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장문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장문치는 요 자리가 급소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맞으면 베개 모양이 무너집니다. 이어야 되죠.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든지 이렇게도 이을 수 있지만 긴 삼각 형태가 돼요. 이 형태는 이제 최악의 형태라고 봐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능률을 이제 가지려면 이제 이렇게 두는데 이 형태는 나중에 여기 도도 여기 옥집이기 때문에 집 모양이 선수로 파괴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고 일로 공격을 해도 좋고요. 또 일로 공격을 해도 좋고요. 이런 배석이라면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의 원칙이 있어요. 신나게 주먹만 휘두를 게 아니고 실속을 챙겨야 된다. 실속. 그러니까 이런 배석이라면 이렇게 해서 여기 집 모양을 단단하게 키워가면서 공격하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되죠. 물론 이제 중앙을 중시하는 공격도 있는데 백이 이쪽으로 나가서 살아버리면요. 뭐 잡으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살아버리면 여기 집 모양이 다 부서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급소를 간 것은 잘했는데 다음에 이 공격이냐는 그 상태를 봐서 공격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공격의 급소예요. 사실 이 모양은 백이 손 빼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백이 만일 둔다면 뭐 이렇게 달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기요. 집을 별로 못 만드는 것 같죠? 여기 한 집 만든 겁니다. 그렇지만 돌이 약하기 때문에 한 집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큰 공격은 안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백이 만일 두더라도 이런 경우는 흙이 들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 겁니다. 장문의 급소요. 이쪽 형태는 백이 붙이고 젖혀서 이렇게 늘어둔 겁니다. 중앙으로 탈출을 한 거죠. 여기서 급소가 어딜까요? 네. 이 자리가 이 장문의 급소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아파요. 이게 왜 장문의 급소냐? 여기는 언제든지 선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모양을 본다면 똑같죠. 이렇게 응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두는 거죠. 아주 아파요. 어떻게 둬도 빈 삼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태가 나쁜 게 나중에 여기 두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선수를 해도 여기는 집이 안 되죠. 이 급소를 맞는 순간 옥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급소를 당하면 굉장히 아파요. 여기 들여다보면 살아납니까? 여기요? 들여다보는 게 이제 조금 능률적으로 지키자 이런 뜻인데요. 끊어야죠. 그럼 이제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여기 두고 요렇게요. 여기 뚫는 수가 있어서 선수가 됩니다.
선수가 되지만 이게 보태준 거고요. 여전히 돌이 무거워요. 오늘 기보에서도 이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 더 보시죠. 이따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탈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힘있게 자꾸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이렇게 젖혀요. 뭐 늘어서 이렇게 둬도 뭐 흑의 공격은 상당히 실속이 있는데 이 젖힙니다. 이 경우는 젖히면 여기 하나 끊어놓고 이렇게 느는 게 행마법이죠. 축이 되면 아주 좋고요. 그런데 이 경우도 급소가 하나 보이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뭐 대낮이라 잘 보입니다. 어둡지 않고. 네, 여기요, 여기. 이게 계속 응용이 돼요. 여기를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끊기는 순간 전체가 아주 위험해지죠. 이렇게 받으면 그때 유유히 이런 데 하나 지켜두면 열심히 뭐 들여다보고 열심히 끊고 뭐 도망가는 것 같은데 실속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두면은 바둑 이기기 어렵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도망가야 되나? 우리 집은 어디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지나치게 백이 괴로운 공격을 보여드렸는데 치중하는 게 아주 급할 때는 좋은 맥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수를 잡아도 보태주는 게 많고요. 나중에 아까 이제 여기 욱집이 돼서 억울하다고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젖혀서요. 이렇게 뭐 패라도 해서 패 한번 해보자. 어차피 나는 조금 인생이 괴로우니까 그냥은 안 된다. 패라도 한번 하자. 아이씨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흑도 이게 몰아서까지 이 패를 하기는 패지면 여기도 무너지고요. 흑도 지금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치중하는 수는 이 경우는 좋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져서요. 그래서 제가 이 장문의 급소를 2개 보여드리고 날일자 보여드렸거든요. 굉장히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해요. 요거 하나만 아셔도 실전에 응용하시면 중반에 바둑이 달라집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 기본으로 해서 실전 기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전 기보 보면 그 자산기 정석의 변화 이렇게 요점으로 써놨어요. 자산기 정석의 변화가 이제 오늘 이제 초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정리를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재료가 없나요? 여기 부회장님 여기 있어요. 없는 분이 또 있으시고 신 회장이 강의 재료 있으세요? 네. 이렇게 서목도 없고요.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네, 워낙 많이 등장하는 형태예요. 다음에 이제 3, 3을 이제 많이 들어가죠. 3, 3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네?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 못 합니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3, 3 들어가는 것은 AI 영향입니다. AI가 3, 3 들어가는 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회만 있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프로들도 그렇고요. 이제 아마추어 분도 이제 3, 3을 많이 들어가시죠. 근데 들어간 다음이 문제인데요. 이 막는 방향도 뚜렷하게 이쪽이 좋다, 이쪽이 좋다 하기엔 좀 어렵고요. 근데 뚜렷하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이런 데 돌이 있으면 일로 막는 게 좋습니다. 일로 막으면서 여기 집 모양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일루마그나 일루마그나 그 차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루마그면 이제 조금 있다가 여기 두면은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틀린 생각이 아닌데 이쪽을 백이 두면 나중에 이렇게 두면 여기 백 모양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루 막는 것도 이쪽 흙집을 만드는 거는 포기를 한 수지만 이쪽을 이렇게 두면은 상변에 백집 만드는 걸 또 없애고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는 방향은 뭐 그렇게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 자기들이 있을 때는 여기로 막는 게 좀 유리하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귀에서 생기는 정석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알기 쉽고요. 이렇게 벌려두면 됩니다. 다음에 흙이 둘 기회가 있으면 입구자나 쉬어가는 수가 흙으로서는 유력하고요. 백도 계속 둔다면 이 입구자가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삼선에 하나 탁 뒀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만수입니다. 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즐겁게 바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수의 고민은 새해가 되어도 변하지 않지요. 싸우기만 하면 항상 망하는 이 하수의 서름은 23년에도 영원히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줄 최고의 강의 전투의 모든 것이 출시됐습니다. 총 15년의 준비 기간, 핵심을 놓치지 않는 23개의 영상 강의, 강의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460페이지의 교재가 여러분의 답답한 전투 능력을 뻥 뚫어 드립니다. 전투의 모든 것은 전투의 5대 핵심 사항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는데요. 핵마, 요석과 패석, 급소, 강한 돌과 약한 돌의 구별,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전체 보기 등 5가지 핵심 사항을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02-554-3988로 문의주세요.